아침 햇살은 얇은 커튼을 뚫고 방 안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박순옥 여사는 눈을 천천히 뜨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문 밖에서는 참새 몇 마리가 전깃줄에 옹기종기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고 먼 산 능선 위로는 하얀 구름이 느긋하게 흘러갔다. 박 여사는 이불을 정리한 뒤 작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혼자 먹을 아침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과 잘 익은 김치, 어제 남은 고등어 조림을 접시에 덜었다.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작은 독백이 입술 끝에 걸려 나왔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정직한 미소와 그리운 말투를 가슴 깊이 품고 홀로 살아가며 일상을 다독여왔다. 가끔은 손주들의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보며 미소를 짓고 가끔은 화분을 가꾸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웃음으로 흘려보내려 애썼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작은 앞마당으로 나갔다. 화분마다 색색의 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붉은 제라늄은 환히 웃고 있었고 분홍빛 제비꽃은 고개를 숙이며 흔들렸다. 그녀는 조그만 물뿌리개를 들고 흙냄새 가득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너희는 참 좋겠다. 매일 아침 이렇게 햇살을 받으니. 꽃들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며 가지 하나하나를 애정 어린 손길로 쓸어내렸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텅 빈 집안에선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가요와 어릴 적부터 즐겨 부르던 가곡이 작은 집을 채워주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단정히 빗은 머리, 깔끔하게 다려놓은 옷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습관은 그녀의 하루를 질서 있게 붙들어 주었다. 이따금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거나 작은 모임에 참석할 때면 그녀는 여전히 웃음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남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눈가에 맺히는 주름 속에는 삶을 지탱해온 기품과 유연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집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몇 해 전부터 작은 식품 가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된 일은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내는 일이었다. 하루 품삯은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벌어쓰는 돈은 그녀에게 작은 자존심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날도 회사 작업장은 분주했다. 큰 기계에서 소스가 담긴 유리병이 연이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포장과 검수를 맡고 있었다. 전등 불빛 아래 작업장은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비닐이 찢기는 소리, 사람들의 짧은 대화가 뒤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조심스레 라벨지를 꺼내 유리병 하나하나에 붙였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단정했다. 그때 옆에서 서성이던 젊은 작업 반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정장을 대충 걸친 채 현장을 감독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기요, 이거 이렇게 늦게 하면 오늘 물량 다 못 맞춥니다. 라벨 붙이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닌데.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깔끔하게 붙여야 손님들이 보기도 좋으니까.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불만을 더 키운 듯했다. 깔끔? 지금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다가 언제 다 합니까? 젊은 사람들 발 맞추기 힘들잖아요. 말끝은 높아졌고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이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자기 일에 다시 몰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러나 어딘가 민망한 표정이 스쳤다. 박 여사는 괜히 손이 더 굳어져 라벨지가 삐뚤게 붙었다. 순간 작업 반장이 그 병을 잡아들더니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보세요,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다시 해야죠. 결국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작업장은 순간 고요해졌다. 기계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다. 박 여사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변명이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 하나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며 옆 동료에게 말했다. 에휴, 이런 분들 쓰는 게 참 애매하다니까요. 어차피 손도 느리고 실수도 많고 집에서 쉬는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말은 분명 그녀를 향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평가하듯 내뱉은 말이었다.
박 여사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으며 삐뚤어진 라벨을 다시 떼어내 곧게 붙였다. 손끝이 떨려 라벨지가 몇 번이고 찢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끝내 나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빴고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작업이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박 여사는 가슴 깊은 곳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정말 짐이 되는 걸까? 괜히 이 자리에 끼어든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지도 못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낮에 들었던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집에서 쉬는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박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이나 꼿꼿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깊게 젖어 있었다. 다음 날도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박 여사는 늘 그렇듯 묵묵히 공장으로 향했다. 손에 쥔 도시락통은 오래 쓰다 색이 바랜 것이었지만 그 안엔 정성껏 싸온 보리밥과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늘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식품 가공 회사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박 여사는 동료들과 함께 라벨 작업을 맡고 있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그만큼 꼼꼼했다. 상품 하나하나를 마치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듯 다루었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가 화근이 되었다. 라벨지가 살짝 비뚤어지게 붙자 지나가던 작업 반장이 곧장 목소리를 높였다. 아,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도 제대로 못하시네. 괜히 다시 손봐야 하면 시간만 낭비잖아요.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안의 기계 소음을 뚫고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주위의 동료들이 순간 손을 멈추었고 몇몇은 곧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나서서 변명해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모욕처럼 다가왔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손끝을 떨며 라벨지를 바라보았다. 종이장이 얇게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실수한 자신이 더 부끄러워 보일까 두려워서였다. 역시 노인들은 안 돼요. 젊은 직원이 동료들에게 툭 내뱉듯 말하자 공장 안 공기가 순간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일하던 날들. 그때는 조금 늦더라도 서로 웃으며 다독여 주었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눈가가 젖어오르는 걸 느끼며 박 여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라벨지에 번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손끝으로 종이를 꼭 눌러붙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말쯤, 이런 눈빛쯤 다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작업대 위에 놓인 반짝이는 플라스틱 포장지 속에서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다. 그것은 세상 앞에서 꾹 담은,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은 의지의 표정이었다. 며칠째 박 여사의 마음에는 물기 어린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공장에서 들은 그 말, 무심한 목소리와 차가운 시선이 마치 가슴속에 못 하나를 깊이 박아놓은 듯 남아있었다.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말들이 떠올라 자꾸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러나 삶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여전히 새소리가 찾아왔고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실 만큼 환했다. 박 여사는 그 빛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 오늘도 해는 떴구나. 그녀는 작은 방 안을 정돈하고 화분의 먼지를 닦았다. 화분 속에 심어둔 다육식물은 어제보다 더 푸르게 자라 있었다. 연약해 보이는 줄기지만 그 속엔 물을 품어내는 힘이 있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다. 공장이 쉬는 날이면 이웃들과 마을회관에서 어울렸다. 가끔은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누군가의 생일을 함께 챙기기도 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아기 엄마가 그녀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주신 깍두기 덕분에 우리 식구들 밥맛이 참 좋았어요. 그 말에 박 여사의 굳어있던 가슴 한켠이 사르르 풀렸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 저녁 무렵 집 앞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순옥은 가만히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땅을 박차고 달려가는 발소리, 해질녘 붉은 하늘빛,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증거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다시 웃음을 찾았다.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쓸쓸함이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건 작은 일상의 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 앞을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바람에 나부끼는 알록달록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가을맞이 주민축제. 함께 나누는 노래와 공연, 그리고 어울림의 한마당. 박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두려웠다. 혹시 또다시 무시당한다면 그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래, 내가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걸, 세상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박 여사는 전단지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기대가 다시 천천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한기를 남겼지만 박 여사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식품 가공 공장의 굵직한 굴뚝이 멀리서 보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몇 주 전 그 젊은 직원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공장 안은 여전히 분주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철컥철컥 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빛나는 포장재가 쉼없이 흘러갔다. 박 여사는 작업복 소매를 단단히 걷어붙이며 조심스럽게 라벨지를 집어들었다. 처음 몇 장은 손이 조금 떨렸다. 종이가 손끝에서 미끄러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정성껏. 나는 할 수 있다. 라벨 하나를 바르게 붙이고 또 하나를 붙이며 리듬을 찾아갔다. 그녀의 손길은 느렸지만 안정감이 있었다. 옆에서 보던 동료 아주머니가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순옥 씨, 오늘은 유난히 꼼꼼하네요.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 신경 쓰게 돼요. 그 말에 그녀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은 가슴속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늘도 없지는 않았다. 다른 쪽 작업대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종종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아도 그 웃음 끝에 자신이 끼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라벨지를 붙이는 손길에 더 집중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보리밥 위에 콩나물 무침을 올려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가 우수수 흩날렸다. 그 풍경이 문득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래, 세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나는 아직 그 속에 살아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지만 어깨는 그리 처지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견뎌냈다는 작은 안도감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다시 축제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어쩌면 축제가 그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여사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눈을 떴다. 오늘은 마을 축제가 열리기 전날,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복잡했다. 옷장을 열고 조심스레 옷을 꺼내 놓았다. 이 옷은 너무 평범한가? 아니, 저 옷은 조금 화려하긴 한데 나에게 어울릴까? 실크 블라우스와 깔끔한 스커트를 번갈아 손에 들었다 놓았다. 거울 앞에 서서 몸을 돌려보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한참을 고민했다. 작은 주름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고 옷의 색이 얼굴빛과 어울리는지 단추 하나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이 어른거렸다. 혹시 또 누군가 날 비웃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웃어볼 수 있을까? 내가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때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순옥 씨, 축제에 갈 때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파란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블라우스를 들고 거울 앞에 섰다.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즐거운 날이잖아요. 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속 긴장을 조금 녹여주었다. 맞아요.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축제 당일날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스하게 덮었다. 박 여사는 손수 만든 시루떡과 김밥,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을 바구니에 담아 축제 부스로 향했다. 오늘 하루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판매하며 작은 수익을 얻는 일을 맡았다. 부스에는 이미 이웃 몇 명이 분주히 자리 잡고 있었다. 풍선과 작은 장식이 달린 천막 아래 각종 음식과 음료가 가지런히 놓였다. 박 여사는 한쪽 구석에서 손님 맞이를 준비하며 마음속 긴장을 다잡았다. 순옥 씨, 오늘 잘 부탁해요. 옆에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박 여사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처음엔 설렘보다 긴장이 앞섰다. 손님이 다가오면 음식을 흘리지 않을까,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 속에서 그녀는 점차 리듬을 찾았다. 김밥 하나요? 시루떡 2개 주세요. 아이들이 뛰어와 소리를 지르면 박 여사는 그 미소를 따라갔다. 손님에게 음식을 건네며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하고 조심스레 말할 때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풀렸다. 바쁘게 돌아가는 손놀림과 작은 감사의 인사들이 그녀의 하루를 빛내주었다. 부스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속으로 말했다. 오늘만큼은 지난 며칠의 상처를 잠시 내려놓자.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천막을 흔들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음식을 건네받는 손길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작지만 진한 위로가 되었다. 박 여사는 마음속 깊이 이 작은 부스 안에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지난번 공장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비교하면 이곳은 따뜻하고 생기 있는 공간이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햇살이 부스 위 천막을 은은하게 비추자 박 여사는 바구니 속 시루떡과 김밥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아 바쁜 손길이 이어졌다. 다음 순간 한 남자가 부스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온기가 있었다. 단정한 셔츠 위로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 가지런한 발걸음의 중년의 신사가 박 여사 앞으로 걸어왔다. 박 여사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그 남자는 부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시루떡이 있나요? 박 여사는 웃으며 바구니를 내밀었다.